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봉다방입니다. 진행을 맡은 차학봉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아령입니다. 이 신도시와 관련해서 신도시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그냥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은 혹시 추후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걱정들을 하세요. 왜 그러냐? 그게 일본의 사례 때문에. 일본,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일본이 지금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을 따라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신도시가 많이 만들어질 경우 고령화에 따른 어떤 고스트 뉴타운, 소위 얘기하는 이런 유령 도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오늘은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이 차학봉 기자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자, 이번은 지바현의 마스도시 도끼와 다이라 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또 뭘까요?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유령 고스트 타운 내지는 이제 고령화 단지 대표적인 겁니다. 아, 그 사례를 한번 알아보는 건가요? 도끼와 다이라 단지인데 여기 뭐 한국 언론에도 가끔 방송에도 소개가 나왔는데 여기 뭐냐면 임대주택 단지로서 임대주택 단지요? 4,839세대. 1960년대에 입주했습니다. 대규모 도시입니다, 사실은. 여기도 뭐냐면 옛날에 분양할 때 뭐냐면 전원에서 태어난 위성도시, 도끼와 다이라 뉴타운, 50만 평의 신도시 탄생, 이렇게 보도가 됐고 선전을 했습니다. 도쿄에서 직선거리 20km. 다마하고 그 거리상으로는 그러면 뭐 비슷하죠.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렇죠. 더 가까울 수도 있고 뭐 도쿄 시내도 여러 개 크니까. 그렇죠. 어느 쪽을 기준으로 좀 하면 따라 다르겠죠. 입주 경쟁이 20대예요. 월세가 5,500엔. 대졸 남자의 초임이 16,000엔 안팎이었기 때문에 싼 건 아니었습니다. 싼 건 아니네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3분의 1 가격 그렇죠. 정도. 백서에 나온 건데 세대주의 열정이 젊고 맞벌이의 세대도 꽤 있어서 나이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고 인류 대기업이나 관청에 근무하는 인텔리 셀러리맨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네요. 이게 지금 보면은 좀 이상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최첨단 그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뭘로 유명한 아파트가? 이 아파트가?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죽은 지 3년 만에 백골이 발견됐어요. 이걸 고독사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고독사 제로 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여기 왜 이 아파트 단지가 유명하느냐 하면 한때 17,000명이 넘던 인구가 8,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율이 54%입니다. 65세 이상의 비율이. 그다음에 대개봉은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이 급증합니다. 그래서 고독사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분양 아파트는 아니고 임대 아파트인데, 임대주택인데 이게 임대주택 관리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이사를 안 가요. 자, 여기에 임대료가 우리 돈은 한 4, 5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게 영구 임대주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건 장기로 이제 자기가 본인이 살고 싶으면 이제 좀 오래도록 살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이다. 여기가 아까 도심부터 한 20km 우에노, 우리가 다 알죠. 우에노역, 도쿄역에서 급행을 타면 이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판매 가격입니다. 우리 돈으로 5천만 원도 안 하는. 이거 물론 낡았긴 하지만 이런 식의 어떤 노인들만 사는 동네에선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쿄 이다바시구에 있는 다카시마 다이라 단지라고 있는데 72년에 입주했습니다. 동양 제1의 고층 매머드 단지다. 이게 무려 10,000가구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임대가 8,000세대. 도심에서도 3, 40분 전철이니까 교통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단지도 이게 이렇게 보면 이제 밤에 찍은 건데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진짜 첨단 좀 뭔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 느낌은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도 역시 이게 도쿄 시내지만 이게 입주했을 당시에는 젊은 애들, 어린 애들로 진짜 어른들 벌박을하네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단지도 근데 오른쪽에 사진이 좀 뭐가 창살 같은 게 막 생기네요. 이게 도쿄 내에서 보통 이제 70년대 다 만든 복도식 아파트인가 보죠. 복도식 5층이었는데 이게는 고층입니다. 14층.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옛날에 투신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라스베가스도 아니고 3년에 130명이 투신자 살해서 그걸 막겠다고 여기다 창살을 갖다 다 쳐놨습니다. 근데 여기가 한때 4만 명이 살았는데 10,000가구니까 4명씩 살면 4만 명 살았을까. 그렇겠죠. 현재는 15,000명. 고령화율이 50%에 육박합니다. 한 설문조사인데 응답자의 52%는 한 가구입니다. 고령화율 40%.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물론 임대주택 우리도 이제 많이 짓고 있지만 임대주택의 문제점이라는 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정책 당국에서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임대주택이 무조건 좋은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좀 적당한 관리가 필요하죠. 예. 뉴타운이라는 게 이렇게 아파트형 뉴타운도 있지만 단독주택형 뉴타운도 있습니다. 이건 좀 이제 단독주택형 뉴타운을 근데 이게 지금 사이타마의 핫도야마 뉴타운이라고 있는데 94년도에서 97년까지 개발됐는데 약 3천 가구 좀 됩니다. 80년대 인기가 있어가지고 10억이 넘게 분양된 단독주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도 이렇게 굉장히 아메리칸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US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 단지가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지만 굉장히 좋은 단지로 소개되는 대표적인 단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매물로 나와 있는 건데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집은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여기 문제는 충격적인 게 아까는 이제 고령화율이 이렇게 높은 데가 보통 보면은 임대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자가주택입니다. 자가주택인데도 고령화율이 52.25%나 됩니다. 다마 25.2%, 사이타마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전국 평균이 28.7이고 사이타마현 소멸 가능 뉴타운 1, 2로 꼽혔습니다. 그렇죠. 고령화율이 50%가 넘으니까. 95년에 18,000명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7,000명 정도가 삽니다. 진짜 여기는 뭐 그냥 이대로 가면 그냥 사라져 버리겠는데요? 근데 여기가 보면 역까지 한 5km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5km 정도. 그러니까 요것이 약간 그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 그러면 우리 아까 말했던 단독형 주택이 다 저렇게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여긴 또 다른 사례인 거죠? 사이타마의 시라오카 뉴타운입니다. 여기는 바로 역하고 붙어서 개발됐습니다. 그러네요. 역하고 바로 붙어 있네요. 그래서 인구가 4,800명이고 고령화율이 24.2%. 굉장히 낮습니다. 아까 52%였는데. 이 단지의 특징이 뭐냐? 여기 이 단지는 또 연수입 1,000만 원 이상 많이 사는 중산층이 인기 있는 도시로 꼽혔습니다. 그러네요. 또 다르네요. 또 다른 건데 여기서 이제 관리가 굉장히 잘 됐다고 합니다. 유지하기 위해서 대지 면적은 50평 이상이고 이웃과 2m 떨어져야 되고 뭐 20% 이상의 녹화 의무화되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가 세 개 지구로 구분돼 있는데 고령화율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뭐냐면 다 다르네요. 한꺼번에 분양한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그 단지별 이 전체 중에서 일부는 좀 나이 드신 고령화율이 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분양된 단지는 좀 젊은 분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좀 중화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분양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 개발이 중요하다는 사례로서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지금 우리가 쭉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 일본의 뉴타운이란 어떤 하나의 이제 개념이죠, 그죠? 일본 뉴타운의 개념인데 1,000가구 이상, 인구 3,000명 이상. 그다음에 48,000평 이상. 우리 지금 택지 개발 주고 비슷한 겁니다. 도시. 조그만 택지 미니 신도시 같은 약간 그런 일본 전역이 한 2,000곳 이상 됩니다. 이런 뉴타운이요. 2,000곳이면 엄청나네요. 근데 우리도 뭐 생각해 보면 하긴 1,000세대 이상 1,000가구 인구 3,000명은 2,000보다 넘을 것 같은데. 저희도 따져보면 그렇죠. 자, 이제 또 다른 뉴타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뉴타운은 이건 어떤 사례일까요, 이거는? 지바 뉴타운이라고 여기 도쿄와 나리타 공항 사이에 지바 뉴타운입니다. 지바 이게 약 580만 평이고 우리 분당하고 좀 면적은 비슷하지만 그렇죠. 주택은 작습니다. 그렇죠. 개발 면적은 비슷한데 주택 규모는 좀 적네. 한때는 실패한 신도시의 대표적 사례였는데 위치는 지바 다마 뉴타운하고 뭐 비슷하네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여기 지바 뉴타운이 있는데 인자이시라고 있습니다. 2018년 도요 경제라는 데서 조사했는데 살기 좋은 도시에서 7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10위권 안에 듭니다. 그리고 연소 인구 증감률이 전국 10위에 듭니다. 젊은 세대가 자녀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이라고 해서 다 고령 도시다 뭐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여기는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이게 개발이 됐는데 버블 붕괴 이후에 주택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상업 시설 위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주택수가 확 줄고 그다음에 그래서 아까 원래 580만 평에 지금 4만 얼마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뭐 분당과 비슷한 수준이었을 텐데 그거보다 절반 수준으로 그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부 자료를 찾아보면 실패한 신도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계획 면적이 절반으로 축소되고 그리고 계획을 계속 바꿨습니다. 변화.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일본의 60, 70년대 땅값이 막 치솟지 않습니까? 그게 버블 붕괴가
2000년도부터 이제 그 버블 붕괴가 시작된 게 91년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까지 지을 때 전부 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택지 위주로 주택 위주로 짓습니다. 짓다가 여기만 하더라도 중간에 90년 넘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택지 주택 수요가 많지는 않으니까 할 수가 없어 계획을 변경합니다. 근데 계획을 변경한 게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그게 성공적인 도시가 된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실패가 오히려 성공으로 가게 된 어떤 하나의 전환점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호크세스 산다 뉴타운이라고 있는데 고베 근처에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1981년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그당 해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이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2011 고령화율이 21.3%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아직 낮은 상황입니다. 이 산다 뉴타운도 보면 플라워 타워, 우디 타운, 테크노 파크, 컬처 타운이 있는데 테크노 네 개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역시 테크노 파크 직주 근접형 이게 테크노 파크가 분양이 잘 되고 여기가 이제 뭐라 그럴까 직장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젊은 인구들한테 계속 이제 유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저희도 신도시를 얘기하면서 항상 자족 기능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자족 기능이 있어야 젊은 인구도 들어오고 결국 이 뉴타운이 오래 갈 수 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다들 자족 기능을 내세우다가 나중에 이게 땅이 잘 분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분당도 마찬가지로 다 그걸 또 주거시설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그런 거는 시간이 좀 지나면 산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뭐 차라리 좀 뭔가 좀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일본도 신도시들 중에 단기적으로 막 성공했다 하는 데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실패했고 초기에 인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걸 활용하려고 산업시설로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공했다.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뉴타운에 지금 일본 뉴타운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타운의 몰락 원인은 딴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물리적 노후가 가장 큰 겁니다. 50년 된 재건축 아파트 누가 살 거냐? 그러니까 결국 살던 노인들 내지 오래되신 분들은 살겠지만 젊은 애들 안 산다. 그다음에 단기간 개발의 위험성입니다. 30, 40대가 동시에 입주해서 같이 고령화되면 고령화 문제가 이제 올드타운화 문제가 뉴타운 전체가 그냥 동시에 그냥 고령화가 되니까. 근데 우리의 나라의 지금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 이제 이사가 잦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기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집값이 이렇게 막 뭔가 정체가 되면 이사가 잘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아마 감안하는 게 좋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결국은 우리는 이런 그 아파트가 오래됐고의 문제도 떠나서 하도 세금을 많이 때리니까 이제는 옮기고 싶어도 잘 못 옮기는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단기적 개발, 비탄력 개발 이게 실패. 사회적 수요 변화에 대응에 실패한다. 그러네요. 저 역시 무엇보다 입지가 또 중요했죠. 하토야마 뉴타운 등 굉장히 잘 됐는데 교통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역시 이제 뭔가 이 재개발이나 이런 수요가 좀 없었다. 일본의 올드타운의 공통점. 이런 오시마 주니치라는 교수님께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교통 입지. 1시간 반에 2시간 정도 걸리는 또 교통 입지가 좋지 않다. 좀 멀죠. 근데 사실은 도하로 보면 다 보통 1시간 정도인데 걸리죠. 1시간 이상 걸리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리모델링 재건축 요인. 결국 이것도 비슷하지만 입지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입자 유치 인센티브가 있어야 그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50년 됐는데 리모델링 해도 이게 돈이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아파트들은 사실은 이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럴 때는 뭔가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또 중요한 게 주민의 의지입니다. 주민들이 좀 관리를 잘하면 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관리가 잘 안 되면 역시 노화되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역시 행정 지원도 필요하다. 결국 행정기관에서 도와줘서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를 갖고 그 뉴타운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유지하지 못하면 고령화가 금방 진행될 수 있겠죠. 리모델링과 재건축 지원 요구 도시 아까 얘기한 샌버쿠 뉴타운 같은 그 경우는 셀리와 다르게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대한 것보다는 좀 살기 좋은 도시 재생 이런데 좀 힘을 줬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원순 시장님 있을 때랑 좀 비슷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 느낌이 나네요. 자, 이제 거의 이제 결론으로 좀 넘어가는데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기 신도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이번에
7월부터 시작하는 사전 청약만 해도 30곳이 됩니다. 그 중에서는 사실은 입지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본으로 치면 뉴타운으로 개발된 데가 많습니다. 민간들이. 그런데 이제 벌써 그게 80년대, 90년대 굉장히 많이 뭐 개발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들이. 근데 그런 데서도 결국은 그러니까 입지나 혹은 관리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저희도 사실 지금 이제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서울 시내 지금 뭐 대규모 5층짜리 아파트는 이제 거의 없어졌지만 이제 뭐 오래된 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다 지금 사실 재건축을 추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재건축 단지는 대부분이 다 고령화 아닙니까 사실? 사실 그렇죠. 네, 다만 나이 든 분들밖에 안 사니까 그런 데들을 만약에 그러면 재건축을 계속 막는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글쎄 뭐 조금 뭐 한국은 뭐 일본과 좀 사정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런 하여간 좀 걱정도 좀 들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 기존의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지금 이제 올해 뭐 1980, 90년 뭐 이때부터 이제 입주가 됐기 때문에 30년에 이제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뭐 30년 정도 되면 물론 아파트가 무너지지는 않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지난번에 뭐 저기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은 뭐 아파트를 낭비다. 네. 낭비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낭비라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일본에서 예. 정부나 행정부에서 재건축을 갖다 지원하는 이유는 그대로 놔두면 그게 결국 슬럼화되고 근데 이걸 뭐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일본에서 일종의 고스트 타운들도 있고 활기가 넘치는 뉴타운도 있고 그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도 좀 크게 우리도 신도시 정책을 할 때 지금 막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막 막무가내로 사실 그냥 뭐 순식간에 그냥 때려 넣기 막 이런 건데 근데 단기간에 짓는 게 제일 안 좋은 게 일본에서도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게 단기간에 짓는 게 가장 안 좋거든요. 그 사회적 변화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여튼 뭐 저희가 이제 일본 사례를 좀 이렇게 계속 짚어봤는데요. 좀 마무리를 한번 좀 뭐 한다면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좀? 뉴타운 신도시 잘 선택해야죠. 잘 짓고 잘 선택하고 잘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뭐 이제 3기 신도시는 이미 총알이 발사가 됐죠, 지금. 네, 로켓이 발사가 돼서 이미 떠났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신도시 정책 자체를 되돌리기는 좀 힘들죠. 힘든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개발을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단계적 개발, 탄력적 개발. 그다음에 자족 도시화, 그다음에 교통망 이런 것들에 대한 삼박자를 갖추지 못하면 뭐 인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입주 시점 돼서 나중에 또 한 20년, 30년 돼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 과연 이 3기 신도시를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서 이게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한 사실은 확신이나 어떤 뭐 이게 명확한 근거는 없는 거거든요. 무조건 물론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게 공급이 된다고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이게 같은 등식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 그죠? 단계적으로 개발하자. 교통, 집주 근접, 직장, 탄력적 개발. 이 세 가지 정도를 좀 우리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 정책 담당자들께서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 미래를 보고 좀 가야 되겠다.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보고 가는 그런 좀 신도시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신도시 뉴타운을 가지고 오늘 참 이렇게 좀 길게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차옥봉 기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구독이요.